그래서 도시에서 스타트업이라는 최첨단에서 세상과 싸워가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호흡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재 의식의 생각이 약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명상법을 저는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명상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불교에서 하는 어떤 그런 명상법이나 여러 가지 명상법들이 있던데요. 저는 그런 어떤 불교나 종교에서 하는 그런 수행을 목적으로 명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아주 평화로운 마음, 또 이런 명상,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지방에 내려가서 조용한 곳에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걸 선택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현실에서 복잡하게 살고 있는 내 모습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저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복잡한 도시에서 생활하면 아무래도 복잡한 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접고 시골에 내려가서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혼자 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언가 목적이 있을 텐데 그냥 편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가? 그래서 시골에 가서 내가 편하게 살다가 거기서 죽는다면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치열하게 무언가에 도전하고 그리고 싸우면서 내 자신이 많은 변화를 겪고 그런 와중에서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스타트업이라는 최첨단에서 세상과 싸워가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수행자들이 하는 그런 명상 기법보다는 저는 제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명상법을 저는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첫째는 창조 명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제가 원하는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명상법이에요. 자, 이 명상법은 이론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잠재의식에 의해서 엄청난 능력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현재의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밖에 발휘를 못한대요. 잠재의식이 많은 일들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바램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면 훨씬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우리 현재의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전달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현재의식이 깨어있을 때는 잠재의식이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의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려면 현재의식을 좀 재워야 돼요. 가수면 상태로 둬야 되죠. 그래서 보통 잠들기 직전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잠재의식이 그걸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잠들기 직전이라면 한 번밖에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명상에 이걸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창조 명상은 이 호흡법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명상에서는 복식 호흡을 하면서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숨을 들이마시는 부분에 의식을 두고 그리고 숨을 내뱉으면서 또 거기에 의식을 두고 들숨과 날숨에 의식을 계속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하면서 호흡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재의식의 생각이 약간 멈추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잡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막 이렇게 돼요. 그럴 때 또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10번 정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내면의 의식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때부터 제가 바라는 것들을 상상하는 거죠. 내가 회사에서 바라는 것, 내 가정에서 바라는 것,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상상하면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주는 느낌들, 그 느낌을 느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상 속에 내 자신을 두기 위해서 계속 심상화를 하는 거예요. 심상화는 마음에서 상을 그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정해놓고 그 상상을 계속해요. 그걸 하고 그 느낌을 느끼는 게 바로 명상의 기법이에요. 그게 창조 명상입니다. 저는 이걸 매일 아침 해요. 매일 아침. 제가 사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이미 이루어져서 그런 현실 속에 내가 있는 모습들을 상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상상을 계속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복이 되면 될수록 나의 어떤 그런 신념이 점점 단단해지고 공고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 명상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 명상을 저는 아침에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처리하고 나면 저녁에 집에 오면 몸이 많이 이제 힘들어요. 막 졸립기도 하고 피곤합니다. 자, 그럴 때 하는 저녁에 하는 명상을 저는 치유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치유 명상은 이론적인 배경은 이런 거예요.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나면 여러 가지 뭐 의사소통도 하고 말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몸에 있는 에너지가 이게 밑으로 내려간대요. 왜냐하면 생존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의 균형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일을 하다 보면 생존 모드로 바뀌게 되면 생존은 이 단전 쪽 이쪽으로 에너지가 모이게 된다 그래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에 있는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피가 밑으로 다 많이 몰리겠죠. 이 에너지가 밑으로 몰리니까 두뇌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저녁이 되면 방전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치유 명상은 밑으로 깔려져 있는 내려가 있는 에너지를 위로 올리는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멈춘 다음에 척추 있잖아요. 척추 안에는 척수가 있는데 이 척수가 뇌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 척수가 뇌로 올라가서 몸을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척수가 뇌로 이렇게 올라가면 머리가 맑아지고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호흡을 통해서 척추 안에 있는 척수가 뇌까지 올라가서 정수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멈췄다가 단전에서 힘을 주면서 척추 안에 있는 척수가 밀어 올려지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목을 타고 그 다음에 후두부를 통해서 정수리까지 쭉 올라가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밀어 올려요. 그걸 한 5번에서 10번 정도 합니다. 하고 나면 몸에서 이렇게 땀이 나거든요. 숨을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멈추게 되면 이제 밀어 올려야 되잖아요. 척수를 밀어 올려서 뇌까지 그리고 정수리까지 올라가서 그게 정수리 위로 퍼지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걸 5번에서 10번 정도 하고 나면 머리가 아주 개운해집니다. 그러면서 숨을 가다듬고 의식을 내면에 두고 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서 오직 내 정신만 남아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해요. 그리고 현재와 내 자신에만 의식을 두고 그걸 계속 유지를 하는 그걸 집중하는 거죠. 정신이 깨어있고 오직 현재만 존재하고 현재에 의식을 두고 있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상상을 해요. 그러면 정말 머리가 맑아지면서 한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고민거리가 있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떠올리는 거죠. 그 문제에 떠올릴 때 그 문제가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을. 계속 그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마음속에서 담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담으면서 그 문제의 근본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말로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이거는 명상을 계속 해가면서 좀 터득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제가 하고 있는 부분만 내용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명상을 할 때 아침에는 저의 삶을 개척하기 위한 창조 명상과 저녁에는 흐트러진 저의 몸을 추스르기 위한 치유 명상을 하고 있다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류별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자기개발이라든가 스타트업 창업, 엔젤 투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명상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셨다면 명상을 해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께 제가 명상을 추천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명상을 하고 나서 정말 삶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명상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명상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도 명상과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요즘은 보면 명상센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명상을 또 하는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배우고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명상 앱들도 많잖아요. 자, 그래서 혹시 명상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런데 명상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주변의 명상센터나 앱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번 접속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상 꼭 한번은 배워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